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여러분께 말씀 올릴 얘기는요, 최근 지난달 7월 19일 날 5.18 관련된 민간조사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 5.18 민간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제일 첫 번째 1호 소식, 지령 1호를 무등산 진달래라는 제목과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광주라 무등산에 겨울을 이겨내고 연분홍 진달래가 곱게 피어나네. 동강난 조국 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가 무리죽음 당한 그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죽어서도 못 잊어. 죽은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나네. 무등산 진달래 1절 가사입니다. 북에서는 5.18 이후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이 노래를 확성기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조선 기록영화 촬영소가 1980년에 제작한 5.18 기록영화 군사 파쇼 도당을 반대하는 광주 민주항쟁과 노동당 출판사가 발행한 광주의 분노, 그리고 조총련이 발행한 찢어진 기폭이라는 세 개의 매체에 475명의 전사가 광주에서 떼죽음을 당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그 475명의 영혼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떠나 무등산 진달래로 붉게 피었다는 구슬픈 찬미가로 탈북자 박승원 상장이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1989년 6월 28일 전대부장 임종석이 한양대학교에서 평양축전 참가를 위한 범국민 전국대회를 열고 백두에 피 뿌려진 진달래 가슴 안고 통일에 화신되어 총진군하자라는 플래카드를 게재한 바 있었습니다. 475명이 백두 혈통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애국 전사들과 교회를 같이 한다는 뜻이었으며, 이후 임수경은 수배 중인 그를 대신하여 곧바로 동유럽을 경유 평양으로 가게 됩니다. 민간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출범식은 2023년 7월 19일이었지만 실질적인 출발점은 6년 전이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 나서 5.18을 직접 겪은 광주 내기들과 진압군으로 참여했던 예비역 장교들, 그리고 당시 위 보도 내용을 지득한 전직 국정원 요원들이 합류하게 되었으니 475명 전사들을 과학적 기법으로 설명한 지만원 박사의 집요함이 콘크리트가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역사의 진실이 묻혀질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북한 특수군의 침투 루트를 묘사한 논픽션 보랏빛 호수를 따라 답사를 시작했을 때 안내는 광주 출신으로 진압군 24단 특공대장을 역임했던 김덕수 동지가 맡았습니다. 30명의 소단위 특수군이 침투했을 달 모습이 풍요로운 영광 나골도에서 동지들은 밤을 새웠고 간첩들의 침투로로 익히 알려진 백수해안도로 끝자락 백바위도 수없이 탐사했습니다. 그들의 시내로 잠입하기 전에 승려로 위장한 간첩 손성모의 접대를 받으면서 하룻밤 머물렀다는 무등산 자락의 증심사도 동지들은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평양방송이 실시간으로 울려 퍼진 충장로를 비롯한 금남로 도청이나 전일빌딩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환합니다. 특히 옛날 전투교육사령부가 있었던 쌍천동계에 조성되어 있는 5.18 기념 공원 내에 있는 입구가
관을 뒤집어 놓은 듯한 모습을 한 반지하 형태의 추모 승화관에서는 새로운 발견품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5cm의 크기의 까만 오석에 새겨진 4,296명 각각의 5.18 유공자 명단을 보고 나서입니다. 전체를 카메라에 담아와서 공안에 정통한 전직 대공요원의 수작업으로 유공자의 진위를 가려내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끝났을 때 설마 했는데 정치계와 종교계, 교육계까지 80에서 90%를 상회하는 가짜가 진짜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아연실색했습니다. 이런 사전 정보를 획득한 자신감이 있어 문재인이 추진한 5.18 민주화 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진실로 진상을 규명하는 것으로 알고 때를 지어 응모했으나 모두가 탈락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당은 전문성과 증거까지 갖춘 우리들을 좌파가 씌운 극우 태극기 부대라는 프레임을 차용하여 벌레 씹듯 팽개치고 5.18의 오자도 모르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을 비롯해서 옷 색깔만 야당인 껍데기들을 조사위원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송선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5.18은 광주 시민의 순전한 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계엄군은 전두환의 발포 명령으로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발표문은 장관급에 해당하는 송선태가 지향한 목표점입니다. 5.18 당시 전남대 복적생이었던 그는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무장봉기 모의를 주도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자유노트는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송국과 무기고 공공기관을 죽창을 동원해 접수하고 탈취한 무기로 도청을 점령한다는 끔찍한 작전 계획이 5.18 이전에 이미 자유노트에 작성되었고 또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송선태와 그의 동료들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고 지리에 어두운 북한 특수군 단독만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유노트를 작성한 그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이끈다는 것은 도둑이 재판관이라는 배척 사유에 속했지만 문재인 치하에서 법은 항상 그들의 것이었고 윤석열 때도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4년간 그들이 조사한 내용은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가짜 유공자 색출 문제가 아니었고 5회에 걸친 광주교도소 습격 사건 또한 그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성과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단 4시간 만에 전라남도 도내 17개 군 44개소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2개 사단이 무장할 수 있는 총기류와 다이너마이트를 탈취한 65명의 광주 시민군들이 쓴 자인서를 확보했다는 건 이것인데 도대체 지휘체계도 안 갖춘 오합지졸 민간인들이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신출이 규모랄 뿐입니다. 투입된 시간과 예산, 인원에 비해 너무나도 미미한 성과에 전전긍긍하던 조사위원회는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탈북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에는 1순위였습니다. 북한 특수군의 개입 내용을 보랏빛 호수라는 책을 통해 폭로한 탈북 작가 이주성을 수차례 걸쳐 위원회로 소환해 픽션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했지만 작가는 끝내 거절하였고 그의 기세에 눌린 위원회도 이를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주인공으로 묘사된 탈북민은 자식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기는 특수군이 아니라고 자수서를 썼습니다. 7월 19일 5.18 민조위 출범식을 겸한 세미나가 열렸고 난지 며칠 후에 문재인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세미나 발제자인 전 북한 주 체코 무역대표부 김태산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불응할 경우 처벌이 따른다고 으름장까지 놓았습니다. 체코에서 가족을 이끌고 아무런 사전 교감도 없이 독일을 경유해 인천공항에 북한 여권만 달랑 들고 입국할 만큼 대단한 김태산도 보수 우파 정권이지만 종북 좌파들이 땅땅거리면서 자기를 소환하니 남한 땅이 더욱 외로웠을 것입니다. 젊은 2명의 5.18 민주주의 동지들이 건물 앞까지 김태산 동지를 호위하였습니다. 종북 좌파로부터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는 애국심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5.18 민주주의가 김태산 동지를 위해서 하나 더 해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저들이 협박이나 위해를 가할 것을 대비해서 십시일반으로 객출한 애국자금 중 급히 인터넷 시장에서 구입한 45,000원짜리 중고 소형 녹음기를 쥐어줬던 것이 없습니다. 김태산은 녹음기를 꺼내서 보여주며 녹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도 안 할 테니 하지 말라고 극구 만류해서 조사는 시작되었습니다. 5.18 유공자는 대한민국에는 없다. 만약에 북에 의해 남북 통일이 된다면 당시 특수공작원들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 유공자냐며 즉결 처분해버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김태산의 증언은 조사실에서도 그대로였습니다. 그 증거로 내놓은 것이 광주 시민들마저도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노동신문에 상세하게 보도될 수 있었겠느냐입니다. 그의 증언은 8월 10일 자 스카이데일리가 사실로 입증을 하였습니다. 5.18 당시 2명의 북한 기자가 미리 입국하여 취재한 기사를 일본의 조총련계 신문사에 송고하고 북한의 노동신문이 그대로 게재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5.18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증언 등을 밝히면 5년 이하의 징역형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현행법에 못을 박았고 최승재를 제외한 국내임 의원들도 공천의 족쇄에 떨지만 김일성의 지령문이 북한 기록물 보관실에 존재하며 5.18을 기념하는 각종 명칭이 북한에 즐비하고 매년 기념행사까지 치른다는 사실과 함께 당시의 상황이 너무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기에 어려운 일은 아니다. 여기에서 제1차 서신 우리 5.18 민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발행한 1호 서신을 제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이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그야말로 애국심에 불타는 우리 전현직 요원들과 그리고 당시 80년 광주에 참여했던 참전 군인들 그리고 북에서 자유를 찾아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오신 탈북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뜨거운 애국심으로 모여서 이와 같은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지난 7월 19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견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대한민국의 시민들께서 이런 올바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올바른 광주의 진상은 증명될 것으로 저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나가야 할 점은 국민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인민독재민주주의가 같은 것입니까? 그러면 광주에서 펼쳐진 1980년 5월달의 광주 사건은 자유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까? 아니면 공산인민민주주의 운동이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못한다면요, 이것은 반드시 재조사하고 지금 4,000명이 넘는 소위 5.18 유공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다시 재처분을 해서 거짓으로 그동안 유공자 행세를 한 사람이야 그들의 자제들은요, 모든 국가로부터 받은 돈을 뱉어냄과 동시에 그들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현재의 직책, 직위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돌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못하면요, 이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은 확립이 안 되는 것이며 국가의 정상화는 또다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296명이 다루는 각각의 5.18 유공자들은 도대체 그 시절 어디서 무엇을 했길래 이렇게 국가의 유공자가 되어서 현재는 그들의 자녀들까지 3대에 이르기까지 뭘 한다? 국가 공무원의 특채를 받고 있고 또 가산점을 받아서 동등한 조건일 때 그들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사회를 만들고 말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진정한 민간단체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동시에 올바른 입증과 사실 확인을 통해서 이 나라의 굴곡진 현대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그리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광주 영령들에 대해서 진정한 우리가 추모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진짜 유공자들에 대해서는 그 가족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진심 어린 국가적인 보상이 뒤따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민간 단위에서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발족을 하고 거기에서 발행된 첫 번째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면서 그동안 광주 사건을 위해서 22년간 많은 세월을 여기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셨다가 지금 감방에 가신 지만원 박사가 계십니다. 도대체 8월 15일이 지났는데 지만원 박사를 석방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지금 국민들이 묻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좌익 정부냐고 묻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이 지만원 박사 한 분을 이런 식으로 버려두고 좌파 좌익들이 이분을 갖다가 이렇게 거짓으로 투옥을 시킨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대통령이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또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 국가안보 이런 데서 지만원 박사의 이러한 헌신과 노력을 지금도 못 본 채 한다면요. 이건 나라가 아니죠. 나라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지만원 박사 육사 22기예요. 이미 벌써 이분도 나이가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육군사관학교 동문들 그렇게 많은 돈 받아서 배불리 처 잡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당신네들은 선배를 위해서 구명 탄원서 한 장 쓸 줄 모른단 말이오. 육사 동문 여러분, 또 23기부터 후배 여러분들, 예? 지금 육사도 70기가 좀 넘어있죠. 그러면 육사 22기면요. 지금 임관한 애들한테 할아버지 이상 내리신 대선배예요. 그런데 이런 선배가 고생하고 있는데 육사 여러분들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전 대통령 대계단부 심하고 국립묘지 모셔야 된다고 그 얘기를 방송하니까 잘했다고 연락 오던데 왜 이런 건 안 하죠? 육사 여러분들? 예? 전부 다 그 중앙정보부 때부터 안전기획부 국정원 거쳐서 육군사관학교 나와가지고 빌어먹던 그 가짜뱅이들처럼 육군사관학교 출신 다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군인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썩어빠진 육사 동문들 가운데도 군인들 그래도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들 선배 22기 지만원 선배님을 구해내는 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못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기사 육사 16기 이종찬이 같은 것들이 육사 나왔다고 저러고 있으니까 진짜 대한민국을 망친 자들의 본사는 육군사관학교라고 할 수 있겠군요. 정신들 차리세요. 육사 동문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 게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